제국주의와 제일동포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 제일동포들이 1910년부터 1938년까지 세 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일본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도항을 촉진했다가 저지했다가 하는 그 정책들이 서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1938년 4월달에 국가 총동원법이 공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의 마지막 세계 전쟁이 벌어진다. 이시와라 간지라고 하는 사람의 최종 전쟁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둘러싼 전쟁이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다. 근데 이 바다의 제해권을 둘러싼 싸움이기는 하지만 공군력에 의해서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미국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8년 4월에 국가 총동원법이 공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 총동원법 하에서 1939년 7월에 노무동원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선 노무자의 내주 이주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이 그 조선 총독부에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내무성과 후생성 차관의 합동으로 한 통첩인데, 통첩의 내용입니다. 조선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 이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에 전달을 하고, 이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받아서 그 한반도의 각 도에 그 통달을 하고 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모아서 내지 이주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노동, 육체 노동이면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재해가 많은 탄갱이나 광산으로의 강제 연행이 이 조선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통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년 2월에는 반도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이 일본 내각의 각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철강이나 토목 및 그 밖의 사업 분야로 강제 연행이 확대됩니다. 39년 노무동원 계획에서는 탄갱이나 광산 중심으로 이제 강제 연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42년과 39년의 차이가 그겁니다. 42년에는 그런 탄갱이나 광산뿐만 아니라 철강이나 토목 사업, 기타 사업 분야로 얼마든지 강제 연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연행의 방법을 보면 39년에서 41년까지는 모집의 방법, 42년, 43년에는 관주선의 방법으로, 44년부터 45년까지는 징용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39년부터 41년까지 모집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그 모집에 응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무자, 조선인 노동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 이주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표현 방식은 이제 모집이고 관주선이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가 도 단위로 할당된 인원수가 있어서 이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권적인 연행이 징용 방식의 단계인 44년부터 45년까지만이 아니라 이미 39년부터 시작된 모집 방식이나 관주선 방식 단계에 있어서도 강권적인 연행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4년 12월 달에 조선 및 대만 주재민의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의
취급 방침이 결정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 동포의 내지 도항에 관한 현행 제도, 당시로서 보면은 이제 도항 저지 제도인데요. 현행 제도인 도항 저지 제도를 폐지하고 노무의 수송, 그밖에 현 시국에 입각해 도항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것 하면서 보다 더 많은 그 조선인 노동자, 대만인 노동자를 일본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런 그 방침을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로를 목적으로 하는 내지 도항은 노무의 계획적 배려를 확보하기 위해 관주선 또는 징용 등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지와 조선 간의 왕래자에 대해서는 현 시국에서 재반 편의를 위해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휴대하도록 할 것. 내지와 조선 간의 왕래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처리할 것. 내지와 조선의 경찰 상호 간의 연락을 더욱 긴밀히 하고 불순분자 잠입이나 책방 등을 예방하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할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취급 방침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도 보면 일본 내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주의가 바로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채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데 바로 그 사회주의의 온상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고 이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일본인 노동자들보다도 더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 속에 불순분자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보다 더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게 예방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게 단속을 보다 더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의 수를 보면 그것이 모집 방식에 의한 것이었던 혹은 관주도 모집이든 관주도의 방식이든 또는 강제적인 징용의 방식이든 1939년부터 45년까지의 사이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의 총수를 보면 무려 66만 7천 명이 넘는 숫자의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징용공 문제에 바로 해당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 숫자가 66만 7,684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39년 단계에서는 3만 8,7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40년에 5만 4천 명으로 늘다가 42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더니 11만 2천 명으로 10만 명을 넘더니 1944년 2차 대전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막바지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무려 28만 명이 넘는 숫자의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해 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추정치가 약 6천 명 정도가 또 강제 연행이 돼서 39년부터 49년까지 66만 7천 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탄광 노동자로 이제 강제 연행이 됐는데 탄광 노동자의 숫자가 31만 8천 명으로 전체 합계의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탄갱 노동자로 이제 연행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산 노동에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39년에 5천 명, 토건업이 이제 3,379명 이었던 것이 42년에 보면 금속 같은 경우에 이제 9,483명 그리고 토건업이 14,848명 해서 공장을 포함한 여러 산업이 또 이 42년에 13,100명 등이 됩니다. 이 숫자도 이제 결코 적지는 않은 그런 숫자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제 44년 단계에서 보면
이 탄갱이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44년 단계에서 보면 탄갱이 8만 명대에 비해서 공장을 포함한 여러 산업이 13만 명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토거업이나 공장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가 각각 10만 명을 넘는 그런 그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점차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아진 그런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갱과 금속 광산의 지하 노동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많았었는데 이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것이 석탄 통제회의 보고서입니다. 이 석탄 통제회의 보고서의 그 실제 내용은 강지한 김동은 선생의 제1한국조선인 역사 전망이라고 하는 책에 58쪽에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 석탄 통제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노동일과 노동시간 증대에 따른 피로 누적에 의한 사고 증대와 노동 성과 감소가 지하 노동에 대한 나쁜 인상을 일본인들에게 품게 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 광산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광산에서 이 석탄을 채굴한다든가 하는 것이 일본의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일본의 산업의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자가 필요하다. 근데 일본인 노동자가 그것을 싫어하니까 한국인이나 중국인 노동자를 이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탄 통제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탄갱이나 금속 광산에 종사하는 그 강제 연행을 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배치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